LDL 콜레스테롤은 나쁘고 HDL 콜레스테롤은 좋다. 그래서 LDL 수치를 낮춰야 한다 라는 것이 건강에 관심이 조금 있는 분들이 갖고 계시는 일반적인 인식일 텐데요. 하지만 이러한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오히려 건강을 망치기가 쉬울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고요? 오늘은 이 콜레스테롤이라는 녀석이 사람들에게 받고 있는 누명을 좀 풀어주려고 하는데요.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을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고 건강에 도움되는 음식까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를 벗기고 보다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우선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들어 발표되는 연구 결과를 보면요, 평소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들과 정반대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콜레스테롤 수치 자체만으로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과는 큰 관계가 없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나타내는 숫자에 집착해서 관리한다 해도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을 예방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냐 낮으냐보다 더 중요한 숫자적 개념이 있는데, 이건 제가 위에 표시해드리는 이 영상에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어쨌거나 저는 처음에 이 내용을 접했을 때는 조금 의아했는데요, 제 설명을 더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되실 거예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나쁜 거다는 무조건 아니라는 것이 오늘의 핵심 주제임을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콜레스테롤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것 중 하나예요. 세포막을 형성하고 호르몬 생성의 재료가 되고요, 비타민 D를 생성하는 데도 관여를 하고 혈관벽을 복구하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저밀도 지단백이라고 불리는 이 LDL은 간에서 혈관과 세포로 콜레스테롤을 운반을 하고, 고밀도 지단백이라고 불리는 HDL은 혈관과 세포에서 간으로 콜레스테롤을 운반하죠. 그러다 보니까 HDL이 콜레스테롤을 처리하니까 좋고, LDL은 콜레스테롤을 혈관에 남겨둬서 나쁜 거다 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각각의 역할이 있는 것일 뿐, HDL이나 LDL이 그 자체로 나쁘거나 좋고를 의미하는 것은 사실 아닌 거죠. 그렇다면 콜레스테롤의 수치, 특히 LDL 수치가 올라가는 원인은 뭘까요? 지방이나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바로 이 내용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내가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왔다면 먼저 생각하셔야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스트레스와 염증이에요. 스트레스는 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육체적 스트레스가 있고 그 다음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는데요, 육체적 스트레스에는 술이나 담배는 당연하고 수면 부족이라든지 과도한 노동, 과도한 운동,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 등이 그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정신적 스트레스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아실 거고, 개개인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원인이 있겠죠. 운동량이 충분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그리고 콜티솔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몸속에 남아돌질 않는데, 현대인들은 운동량은 부족하고 스트레스는 높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나 콜티솔 호르몬 등이 몸에 남아돌면서 이것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인슐린 저항성을 유도해서 당뇨나 고혈압, 콜레스테롤 등 우리가 흔히 아는 문제들을 일으키는데요, 근데 이거를 스타틴이라는 약물로 수치만 낮추려다 보니까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고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좀 더 정확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높아진 콜레스테롤 수치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아닌 거예요. 몸의 상태가 이미 나빠져서 체내 염증과 노폐물이 많아지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승되는 결과를 보여주게 된 거죠. 즉, 높아진 콜레스테롤 수치는 몸이 이미 나빠졌다는 결과를 나타내주는 지표인 거죠. 몸에 쌓여있는 염증과 노폐물, 독소는 그대로인데, 인위적으로 스타틴 같은 약물로 혈중 콜레스테롤만 낮추면 혈관과 세포의 손상을 오히려 촉진시킬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스타틴 약이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스타틴 약도 필요에 따라서는 처방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요. 어쨌거나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건강, 또 의학 상식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피부병의 원인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피부도 우리 몸의 배출기관 중 하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평소에 트랜스 지방을 너무 자주 많이 먹어서
피부에 문제가 생겼다면 트랜스지방 섭취를 끊고 식습관을 개선해야겠죠. 그래야 이 피부병이 근본적으로 고쳐지겠죠. 그런데 그런 조치는 하나도 하지 않고 스테로이드제만 피부에 계속 바른다면 그게 과연 치료일까요? 눈에 당장 보이는 증상은 나아지겠지만 결국 재발하거나 더 심해질 거예요. 연고제로 그냥 눌러놓는 것일 뿐 엄밀하게는 치료는 아닌 거죠. 물론 이 원인을 찾아내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전문가인 의사들조차도 한계에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의사들을 비판한다거나 의학적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함은 아니니까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얘기가 조금은 샜지만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병원의 진단과 처방의 도움을 받으면 매우 좋지만 무엇보다 콜레스테롤이 높을 만한 요인을 내 생활에서 찾고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의사 선생님이 하루 종일 내 옆에 딱 붙어서 추적 관찰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원인과 요소들을 가장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 될 테니까요. 앞에서 전반적인 원인들을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몇 가지 방법들을 말씀드릴게요. 어느 분야에서건 건강과 관련해서는 늘 못이 귀가 박히게 되는 운동,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그런데 운동이 너무너무 싫다거나 정말 운동할 짬이 너무 안 날 정도로 시간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심신의 안정을 취하도록 또 노력하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트레스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데 원인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릴렉스하게 만들어주는 취미를 가지셔도 좋고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음악을 듣는다거나 또 따라 부른다거나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잘 찾아서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탄수화물도 너무 많이 섭취하고 있다면 줄이시는 것이 좋아요. 제가 공부하기로 그리고 제가 직접 식습관을 개선하면서 관찰한 결과 하루에 탄수화물 적정 섭취량은 150g에서 한 250g 사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범위가 좀 크긴 하죠. 이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지방 그 자체는 사실 죄가 없어요. 트랜스지방이나 식용유 같은 몸에 좋지 않은 지방질을 많이 드셨다거나 필요 이상의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지방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3대 영양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탄수화물과 마찬가지로 내가 지방을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다면 끊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쪽으로 선택을 하셔야죠. 그리고 무엇보다 끊는 것에 가까울 정도로 해야 되는 것은 당이에요. 당은 제가 직접 해보니까 줄이면 줄일수록 좋긴 합니다. 그렇다고 이것도 정말 끊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우리가 뭘 먹는지 정신 차리고 잘 살펴보면 탄수화물과 단순 당 이런 음식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넘쳐나고 있고 우리는 실제로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많은 양을 섭취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갖는 것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LDL 수치를 가장 안전하면서 빠르게 낮출 수 있는 방법은요, 디톡스예요. 디톡스를 하는 방법은 제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레몬수를 먹는다거나 CCA 주스를 먹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단식 또는 간헐적 단식이 사실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걸 직접 해보신 분들 그리고 직접 해본 제가 봐도 단식이 가장 효과가 빠르더라고요. 레몬수가 디톡스가 된다고 해서 식습관은 고치지 않고 레몬수만 무조건 마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점은 이제 아시죠? 추가적으로 영상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LDL 수치에만 집착하면 안 되는데요. 그것보다 중요한 비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제가 기존에 올렸던 영상에서 해당 내용 확인해 보시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계산을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도움되는 음식 몇 가지 알려드려 볼게요. 우선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간 음식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무가 좋다고 해요. 제가 바로 앞에 올렸던 영상에 보면 실명 위기까지 갔다가 시력이 1.0으로 회복될 정도로 당뇨를 이겼던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의 식단에도 무가 들어있었죠. 이분은 모든 채소를 생으로 드시는데 모든 채소가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은 가열하지 않은 채소가 우리 몸에 더 도움이 된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매일 양배추나 당근 이런 거는 생으로 조금씩 먹고 있어요. 그 외에도 올리브 오일, 코코넛 오일 같은 것들도 도움이 되는데요. 코코넛 오일 같은 경우에 천연 항생제라 불릴 만큼 항염 작용, 항균 작용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런 항염, 항균 이런 부분들을 음식이 아닌 형태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흔히들 많이 챙겨 드시는 영양제죠. 그 중에서도 오메가3가 항염에 탁월하고 중성지방을 몸 밖으로 빠르게 배출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탁월한 영양제 중 하나예요. 오메가3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고정 댓글에 표시해 놨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요. 견과류나 등푸른 생선도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잘 알려진 음식들이에요. 제가 모든 영상에서 매번 드리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과유불급, 좋다고 무조건 많이 먹는 것도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것을 적정량 잘 챙겨 먹는다고 해도 내 몸에 나쁜 것을 여전히 들어오도록 방치하면서 먹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 내 식단에 없어야 할 음식과 추가해야 할 음식을 적절히 잘 가려서 균형 있는 식단으로 건강을 개선하고 유지하시기를 바랄게요. 저는 가급적 제가 직접 체험해 본 것들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몸소 체험하지 못하더라도 유익한 정보라고 하면 그와 관련한 많은 정보들을 샅샅이 찾고 정리해서 딱 필요한 것들만 모아서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 같은 주제의 내용을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많이 찾아보시기보다는 제 채널을 구독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돼요. 함축적이면서도 포괄적인 내용으로 여러분의 시간도 아끼고 건강도 지킬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